한인타운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인도를 달리던 전동 스쿠터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선 호출기가 동시다발 폭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전기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최소 20명이 숨졌습니다. 범죄자들이 진로우 같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와 구글 지도 등을 사용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전동 스쿠터들, LA 한인타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60대 한인 남성이 전동 스쿠터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인도에서 스쿠터를 타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 남녀가 탄 전동 스쿠터가 간판을 붙이고 있는 남성 뒤로 질주합니다. 선두를 달리던 여성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던 한 남성과 충돌했고 놀란 시민들은 이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전동 스쿠터에 치인 남성은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가해 운전자와 동반자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8분쯤 LA 한인타운 버몬트 애비뉴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 사이에 자리한 제임스 M 우드 블로바드 선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던 전동 스쿠터가 길을 건너려던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wo guys around and from my restaurant. He hit the guys. 업주는 사고가 발생한 인도에는 평소에도 행인들의 이동이 많아 전동 스쿠터를 타기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지적했습니다. Dangerous because here is too many people walking in the sidewalk. 전동 스쿠터에 치인 남성은 60대 한인으로 확인됐으며 차를 주차한 뒤 길 건너에 자리한 한 식당에 방문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남성은 사고 이틀 뒤인 지난 14일 뇌진탕 증세를 보이다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동 스쿠터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도주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전동 스쿠터를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드워크에서는 스쿠터 같은 건 못 타요. 그게 스쿠터를 차가 탈 수 있는 같이 길가에서 자전거 같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또 꼭 헬멧을 타고 써야지 돼요. 올림픽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는 다수의 한인들이 최근 이와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뺑소니 사고,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페데스트리언 사고 걸어가다가 자전거에 치였다, 스쿠터에 치였다 이런 것도 좀 많은 편입니다. 한인 남성 뺑소니 사망 사건의 용의자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제보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욕시에서는 개를 산책시키던 80대 여성이 묻지마 공격을 받아 뇌진탕을 일으키는 등 얼굴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팍스5 뉴스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81세의 뉴욕 주민이 오후 7시쯤 웨스트 66번가와 암스테르담 애비뉴 아파트 근처 보도에서 그녀에게 다가온 남자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그녀의 옆을 지나간 후 잠시 후 돌아서서 그녀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을러 프롬문으로 확인된 이 여성은 갑작스러운 펀치를 맞은 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치료를 위해 마운트 사이나이 모닝사이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녀는 당시 기억을 잃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고 당시 의식을 잃었으며 뇌진탕을 일으켰다고 들었다고 그녀는 전했습니다. 그녀는 범인에게 표적이 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살면서 링컨 센터를 자주 찾던 프리먼은 부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공격으로 인해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지하철을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재발의됐습니다. 지난 7월 한 차례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공화당 하원은 법안과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부정투표 의혹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법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We've had a number of states already do audits. They found thousands of illegals already on the rolls. This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some of our elections are decided by razor-thin margins, and everyone in this room and the Hill press corps knows. Marionette Miller Meeks won her first race in 2020 by 6 votes. 공화당은 심지어 이번 선거에서 가짜 후보를 등장시켜 표를 분산시키는 등 불법적인 선거 전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그 배후에 민주당을 지목했습니다. Democrats are illegally interfering in elections by recruiting shadow candidates to deceive voters and disrupt the will of the American people. These are blatant and unconstitutional attempts to undermine our democracy and election integrity.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할 수 없도록 제도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일상에서 필요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과 달리 여권이나 시민권은 빠르게 찾기 힘들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공화당의 법안 추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키워 쟁점화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각 주의 조사와 감사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유권자 등록에 성공하고 잘못된 부정투표 사례가 나왔다 해도 이는 매우 드물고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대선이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보안 문제는 다시 한번 정치권의 중대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결국 법안의 통과 여부보다는 선거 국면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지를 가르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일중 기자가 전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언급해왔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폭이 0.5%포인트 이른바 B컷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에서 5%로 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최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2022년 3월 인상하기 시작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경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고용시장이 더 악화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최선의 결정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최근에 고용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4%를 넘어서면서 연준이 6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높아졌습니다. 또 최근 신규 일자리 수가 1분기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Nominal wage growth has eased over the past year, and the jobs to workers gap has narrowed. Overall, a broad set of indicators suggest that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now less tight than just before the pandemic in 2019.
연준은 수정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6월 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춘 2%로 예측했습니다. 실업률은 높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낮춰져 갔습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한 명의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예측표대로라면 올해 2번 정도 더 인하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한데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결정 발표가 나기 전에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가면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금리와 달러 가치 역시 기준금리 발표 초기와는 달리 상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한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19 대유행이나 그 전에 이른바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경제 충격이 있을 때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는 했지만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레바논에서 무선 호출기 연쇄 폭발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번엔 무전기가 폭발해 인명피해가 급증했습니다. 김계영 기자입니다.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무전기가 폭발해 불이 나자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무전기 폭발이 잇따르면서 최소 3명이 숨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알아라비아 뉴스는 무전기 연쇄 폭발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4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폭발한 무전기들은 헤즈볼라가 5개월 전 구입한 것으로 폭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는 무선 노출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지고 약 2,800명이 다쳤습니다. فتاة عمرها 8 سنوات وشاب صغير عمره 11 سنة. بالإضافة لعدة عاملين في القطاع الصحي. 헤즈볼라는 이번 폭발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급 없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를 향해 군사작전 강도를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폴코 츄리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레바논 연쇄 폭발은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폭발 사건과 관련해 오는 20일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경비행기가 랜딩 기어 한쪽만 내려온 상태로 보스턴 공항에 안전하게 비상 착륙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보스턴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경비행기를 보니 바퀴가 왼쪽 한쪽만 보입니다. 이날 오후 2시 22분 보스턴을 출발해 메인주로 향하던 경비행기는 이륙 직후 랜딩 기어 문제에 대한 경고가 울려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조종사는 매뉴얼대로 항공기를 보스턴 로건 공항에 다시 착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는 교과서적인 착륙이었다며 조종사의 판단과 숙련도로 조종사는 물론 2명의 승객도 무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딩 기어 문제는 드물지만 전문가들은 랜딩 기어 문제 발생 시 조종사의 훈련과 판단에 따라 사고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자들이 진로우 같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와 구글 거리뷰를 통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주택을 타깃으로 한 강도들은 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누구의 집을 타깃으로 할지 모색합니다. 하지만 이젠 강도들은 자신의 핸드폰, 노트북 등 여러 전자기기로 손쉽게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접속해 이젠 더욱 빠르고 쉽게 잠재적 타겟을 설정하고 범죄 계획을 세운다고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많은 강도들은 이러한 수법을 써 범죄에 성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에 이용한 전자기기에는 인터넷 사용 기록들이 있고 형사들은 그들의 구글 지도 검색 기록을 통해 그들이 특정한 주소와 동네를 타깃한 것으로 파악했고 그 주소들은 모두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서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주소들이었습니다. 구글은 구글 지도와 구글 거리뷰 이미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의 모습을 고화질의 위성 사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주거지 98%가 사진과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 사이트 중 가장 대중적인 질로우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대략 1억 30만 개의 매물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뉴욕시 경찰국 형사 팻 브로스나는 매도인,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들은 매물을 사이트에 올릴 때 중요한 정보를 제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만약 집을 팔려고 한다면 집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창문, 현관문 등 그들의 범죄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민감한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집 내부 혹은 외부 360도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은 강도들이 집안 곳곳 허술한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경비 시스템이 있는 곳들까지 범죄의 시작과 탈출 경로를 세세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 카메라와 보안 경비 시스템을 집 외부, 내부 곳곳에 설치하고 옆집 혹은 동네 주민들과 매우 가까이 지낼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한 구글 지도에 문제 신고하기를 통해 내 집을 이미지에서 모자이크하거나 삭제 처리하는 것도 강도들의 타겟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최근 에너지 드링크를 잘못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극물센터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드링크 섭취로 카페인을 과다 복용한 아동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2022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탄산음료나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아 카페인에 취약한 아동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미성년자의 카페인 음료 과다 복용은 성장 발달 저해와 카페인 중독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FDA 지침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mg으로 이는 일반 커피의 약 3컵에 해당하는 양인데 에너지 드링크에는 최소 160mg에서 30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습니다. 카페인 과다 복용 증상으로는 심박수 증가와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빠른 호흡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트 LA에서 메트로 열차가 차량 한 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웰링턴 하이츠 지역에서 충돌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며 충돌로 메트로 열차가 선로에서 벗어났고 충돌한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병원 치료 중으로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첫 대규모 인원 감축에 나섰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 미국 법인이 약 1,800명에 달하는 직원을 해고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PwC는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직원을 감원하는 등 제품, 기술 운영 부문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감원 대상은 직원부터 전무이사까지 다양한 직군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해고 규모는 미국 법인 전체 직원의 약 2.5%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폴 그릭스 PwC 미국 법인 대표는 우리 직원 중 비교적 소수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영향을 미칠 인력 조정이 있다고 밝히며 현재와 미래 시장의 기회를 예측해 대응하고 있다고 인원 감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택보험료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갱신이 거부된 가운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고액의 보험 계약을 위협받고 있어 어제 열린 보험감독청문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 주택 소유주는 체스워스 지역 HOA 보험료가 34만 9천 달러에서 올해 170만 달러로 급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위험 지역 등 지역에 따라 차등 보험료를 책정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우려에도 새 규정을 밀어붙인다는 각오입니다. 라라 국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 보험국은 2025년 1월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어센드 파트너스와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한인 노인 건강을 위해 힘써온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했습니다. 오늘 서울 메디칼 그룹과 의료 시스템 혁신기업 어센드 파트너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협력해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인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와 소망 소사이어티의 기부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한인타운 노인들을 위한 주요 사업들로 이번 나눔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2011년부터 LA 지역 한인 노인들을 위한 문화, 교육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고 소망 소사이어티는 노인복지 플랫폼을 통해 노화,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뿐 아니라 치료 계획 등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